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서초구 서초동, 마포구 대흥동과 마포구 성산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라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한 것 같아요. 네, 지지난주에 제가 정말 많이 속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좀 많이 차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제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도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장마 온다고 해서 준비들 많이 하실 텐데 모쪼록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장마 시즌에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4가지 지역들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는 이슈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지역에 주목을 하셔야 될지도 어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오늘 그 이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엊그저께 나왔던 최저임금 또 10,000원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물가 시대를 많이 맞고 있는데 역시나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시장에서도 물가의 인상 부분들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슈 그리고 지역 4가지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예정되어 있는 강의 주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투자에 비해서 생산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큰 산업을 의미합니다. 요즘 정부가 반도체나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게 되면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좀 지역이 발전하게 되고 또 경제 창출의 효과까지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왜 우리가 이런 산업지에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고부가가치 산업지. 1970년도, 1970년도에 강남 계획도시를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광화문 일대, 강북 일대권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강남이 새로 계획도시가 된 이후에는 강남권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들이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굴뚝 공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IT 이런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2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산업들도 특히나 또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돼 있던 것이 바로 강남이었죠. 그래서 강남으로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대체적으로 집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이 야성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은 물론 주변의 인프라,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양지와 음지 이런 라인들의 산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겨났느냐? 세금이 당연히 많이 거치겠죠. 자,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된다면 그 지역들의 많은 인프라들을 개발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확충을 하기에 좋은 그런 텃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강남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나 살기 좋은데 계속해서 살기 좋아지는 그런 도시로 계속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이들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득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웬만한 지역들에 비해서도 소득 자체가 높기도 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주변의 부동산들도 살기 좋아지는데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대체적으로 학군도 그리고 일단은 소득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류, 예, 그런 계층들이 많이들 몰려 사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네,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것이 바로 이 현재의 강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고부가 가치 산업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뭐 답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고부가치 산업의 지역의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국가 그리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용 창출 그리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자, 일단은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용 창출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인구 그리고 고소득자의 이런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물론 주거지도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물론 뭐 서울 안에서도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많긴 하겠지만 내가 5천만 원이었던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었던 분들이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된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강남 안에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계속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남 쪽 라인들은 더 이상 택지 개발할 곳은 없어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고용 창출 효과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자, 지역 내 총생산이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다. GNP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소득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신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변에 이런 지역 자체의 소득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소득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올라도 어느 정도의 소비 자체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네 번째, 소비 인구와 생산 인구가 동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이 부분과 맞닿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예, IT 하나가 완성이 된다면 그 주변으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창조 경제인데요. 이 창조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가 대체적으로 활성화된다. 물론 양지뿐만이 아니라 음지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그 지역 안에서 많이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톱니바퀴 같은 그런 경제 활성화가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조금 원활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금은 많이 거치고 그런 세금들을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어디가? 바로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지가 있는 곳들. 네. 더욱더 지금도 살기 좋은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만 되면 내가 돈이 좀 여유만 되고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자꾸 가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인 거고 강남이 공급은 없잖아요. 사실 공급할 수 있는 땅도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 땅을 멸실을 시키고 또는 아파트를 멸실을 시키고 다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그 주거지의 목적이 맞는 그리고 또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급을 할 텐데 그런 땅이 많이 없더라고 하는 거. 자, 여섯 번째, 기업, 국가, 고부가 가치의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원자재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첨단 제조업 등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3차 산업이 아니죠. 4차 산업과 그 이후에 또 5차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우리가 또 주목해 보셔야 할 지역들이 어디예요? 이런 현재 이제 로봇과 그리고 AI 뭐 이런 반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역 내 총 생산 GRDP를 비교를 해보자면 강남 3구와 이제 노도광 지역 내 총 생산 GRDP를 조금 보자면 자, 강남 3구가 총 133조.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난 뭐 표이긴 하지만 통계 자료가 여기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정도 수준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133조 800억 원 정도의 소득 자체가 일어납니다. 강남이 69조, 그리고 서초 35조 2천억, 송파 같은 경우에는 28조 6천억 정도 발생하는데 자, 노도광 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도광 요 두 개 합쳐도 지금 노도광 총 합쳐도 12조 9천억 원 정도, 약 13조 정도 가량 되는 건데 자, 여기 다 합쳐도 여기 송파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남 3구가 왜 지역 발전이 빠르고 이 지역의 소득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도 발표 서울 25개구 중에서 총 생산 통계를 보자면 강남구 하나만 보더라도 웬만한 25개구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 1위. 강북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뭐 광화문 그리고 또 뭐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용산구가 이제 12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남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강남 3구의 아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어떤 강북의 어떤 지역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소득 수준 자체를 보자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고부가가치 산업지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소득자가 높아지니까. 자, 그리고 서울 업무지구 라인들의 근로자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심 쪽, 도심 쪽이 뭉쳐 있는 곳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4만 정도의 근로자 수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암동, 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총 40만 정도까지도 앞으로 이제 끌어올린다라고 하고요. 상암 공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옆에 상암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미디어 시티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예정인데 상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40만 정도 35만에서 40만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자 53만, GBLE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39만. 우리가 GBLE 라인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가산 디지털 밸리 라인들이. GBLE 라인들 보시면 마곡과 공덕, 뭐 상암동 요 라인들의 거의 합쳐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GBLE 라인들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로자 수가 많다. 근데 강남은 어때요? 170만. 이때가 2020년도, 2021년도 수준이니까 지금보다 더 같거나 높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뭐 강남 3구 일부 인구가 조금 빠져나간 것도 있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170만 인구는 굉장히 압도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근로자 수는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근로소득 평균 금액 자체는 강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구도 근로자 인구도 많은데 총 소득 자체도 높을 것이다. 자, 강남 3구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라인들의 급여 총계를 보자면 자, 강남구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죠. 영등포 도심 쪽 라인들인 건데 누가 아실 겁니다. 물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에 높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여기 영등포와 도심 쪽 라인들을 합쳐도 강남 3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 자, 결론을 보자면
강남, 강북 도심 내 고차 산업들이 이제 좀 부재를 하죠. 강북 도심에. 그리고 강남과의 격차가 점점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북 쪽 라인들은 1차 산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조업들이 조금 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3차 산업, 2차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이후에 또 고차 산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제조산업 기반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이 뭐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존재하는 곳에 또는 새롭게 마련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 주는 영향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방하다, 저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뭔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몰리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자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오니까 이천 쪽, 그리고 용인 쪽, 뭐 오산, 남사 이런 라인들, 반도체 클러스터 라인들로 지금 현재 동탄부터 해서 가격대들이 많이 올리고 있는 거 보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동산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다들 알고 있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시재생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지 및 예정지에 우리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살기 힘든 곳에다가 벽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아이 낳고 올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지, 그거 뭐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다가 그거 그린다고 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살기 힘든 동네는 누가 와도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목해 보실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지를 만들어서 보다 높은 소득을 만들고 그런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경제적인 순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강남. 삼성동은 당연히 아시겠죠.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큰 대규모의 한전 산업부지도 지금 현재 현대차가 들어가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들, 그리고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1, 2, 3, 1, 2, 3 있죠. 금토동부터 해서 그 라인들, 판교 테크노밸리도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제가 그래서 판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고 싶습니다. 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실 거의 LG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서부 첨단 산업의 융복합 단지로 마곡 지구가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 자, 여의도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IFC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여의도는 계속 아성을 이어갈 것이고, 자, 그리고 동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연히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 띠가 굉장히 크죠. 이천까지. 그리고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여기 라인들의, 그리고 방산, 최근 들어서 이 방산이 송도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류의 그 영향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받는 것이 방산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그 크기가 크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만들어서 바로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쪽으로 방산 쪽이 많이, 그래도 우리 K방산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그리고 방산까지도 인천 송도 쪽으로 많이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들, 이거는 느낌적으로 본인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 내용을,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디가 뭔가 대기업들이 많이 크게 생기네, 뭐가 생기네 하면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그래도 많은 일자리 인구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겠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을 굳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론을 아셨으니까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10년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목해 보셔야 할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맞겠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려는 산업 종사자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가 발달하게 되고요. 생산이 안정이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곧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무료 세미나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무료라는 거. 예, 요거 좋죠. 무료. 이거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자, 무료니까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뭐 내가 뭐 굳이 뭐 궁금증이 없으시다가 하면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뭐 집을 어디로 이사하셔야 될지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조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전화 주셔도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굉장히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전화 상담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제 대면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조정된 저평가 지역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자, 추천 지역과 그리고 또 재개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집을 살려면 보통 우리 서울의 웬만한 집들 한 돈 10억 정도 하죠. 네. 10억 누구 애 이름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9억대 언더는 이제는 많이 없죠. 그래 9억, 10억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뭔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그 10억을 모으기란 굉장히 어렵죠. 물론 돈을 다 모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미래의 돈이라고 하는 대출을 끌어다가 하시긴 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목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못해도 30-40%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뭐 적나요? 그죠? 보통 3-4억이에요.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청약을 10년 동안 이상 부어가지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적어도 저는 그런 적금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 네, 적은 금액 가지고 그보다 더 적은 금액 가지고 누구나 다 원하는 재개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재개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0년 적금이라 생각을 하시고 들어두시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적은 금액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들 뭐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다. 그리고 청약 당첨되면은 좋아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 내 돈 다 주고 사는 거잖아.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조합원 자격을 얻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조금 더 젊었을 때 투자해 놓으시는 분들도 많다. 자, 매주 토요일 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저희가 대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잠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을 오신다면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가 있는 양재역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026007-833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1차적으로 예약을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 전화 주신다면 제가 1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부담 갖지 말고 안내받은 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지 인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지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4억 500만 원 선입니다. 구로 일대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나 시청, 강남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황골탈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투자하기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좋은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레버리지 효과예요. 남의 돈, 전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사두고 개발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 지원 또는 G2 이런 국가의 사람들도 한국 시장을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구로동 같은 경우에 구로구의 구로동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구로동 자체가 너무 커요. 뭐 워낙에 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다른 어떠한 여타 다른 동네들보다 이 신도림에서 가까운 영등포에서 가까운 구로동을 제가 추천드린다. 요 터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로구와 영등포구로 나누는데요. 지금 신도림도 구도심 라인들이 지금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구로역 바로 앞에 여기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예상지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에 들어가는 또는 30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추천드리는 것이다. 왜 추천드리겠어요, 여기를? 그죠? 재개발 진행이 되면 여기 역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 어떠한 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좋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 평균 자체들을 대부분 다 랜드마크 특히나 역에서 가까운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를 다 선호하십니다. 예, 싫어하시는 분은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지하철 걸어서 뭐 1, 2분 거리에 지하철역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변에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로구 안에서도 굉장히 영등포 신도림과 굉장히 가까운 구로역을 추천드린다. 주변에 초중고 가깝고요. 구청도 가깝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구로구는 앞으로 천지 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정말 대규모의 개발이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리적인 장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여의도, 뭐 용산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아래쪽으로는 쥐벨리 라인들이 있고 위쪽으로는 여의도가 있으면서 지하철역 6정거장으로 용산을 도달할 수가 있는 구로동이다. 제 손님들 중에서는 이 구로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어감을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래도 지역적인 그런 이름적인 거 말고 그냥 일반 추상적인 이런 것도 말고 그냥 지역 자체만 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은 구로구 자체는요. 영등포구와 또는 여기 성수동 있죠? 그런 것들처럼 땅 자체가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중공업 지역이고요. 자, 이 자체적으로 그럼 중공업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는 굴뚝 공장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땅 자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용적률이 높은 땅. 그러니까 그런 귀한 땅을 국가적으로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 굉장히 국가적 손해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손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곳이다. 필요성 자체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GTX B 노선이 신도림으로 들어오고요. 그럼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옆에 서부간선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와 또는 뭐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시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올림픽대로 간병문을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쥐벨리 라인과 여의도, 용산까지도 지하철역 6정거장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6정거장이면요 12분밖에 안 걸려요. 지하철역으로. 물론 오가 가는 시간 계산해 보시면은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이 지역에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서울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있다. 자,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동네들이 지금 현재 다 재개발됐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들이 다 재개발됐는데 이런 동네였습니다, 다들. 도로가 협소하고 집과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골목과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고
이런 동네들이었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노후도, 극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빨간 곳이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인데 구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들이 거의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후도 자체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나 그리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권령 자체가 3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 노후도가 충족됐고요. 노후도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좀 어려웠었던 실정이지만 이제는 바뀐 개정안으로 보자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가 넘어섰고요. 20년에서 30년 된 건축물 비율 자체가 35.3%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0년에서 30년 되어 있는 건축물 비율 자체가 35.3%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이것이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로. 자, 그렇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권령 30년이 넘는 비율 자체가 5%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충분히 지금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한 노후도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5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 임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아파트가 구성이 되는데 총 2,500세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서울의 2,500세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000세대만 넘어도 엄청 크다라고 하는데 2,500세대라고 한다면 거의 뭐 메모드급이죠. 뭐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41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면적이 큰데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 자체가 170% 이상 나온다. 비례율 높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들이 현격하게 내려갑니다. 자 일단 분량 자체가 74.1% 높습니다. 주민설명회가 1차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금 3차까지 올해 5월까지 다 끝났다. 주민설명회가 이렇게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GTX 노선 생기고 바로 신도림역인데요.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 또는 이 메머드급 단지가 완성이 된다면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GTX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신도림역에는 2호선도 있어요. 자, 구로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이 임박 단계에 있다. 풍부한 업무지구 라인들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호재 많습니다. 특히나 이 교통, GTX, 일자리 많고요. 인프라 신설될 곳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시겠지.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에서 3억 4천5백 정도의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5백 정도. 그래서 2억 2천5백에서 2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이보다 각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금액은 1억 1,500 정도 금액에서 1억 2천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네, 구로구 구로동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하철 노선부터 살펴볼게요. 가까이에서 1호선 구로역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도보거리에 GTX B노선이 개통될 예정인 신도림역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 2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GTX가 개통이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할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5위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또 학세권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구로초나 영림중, 구로고 등 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조건을 꼽자면 입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 서초 업무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수요가 검증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입지부터 시세까지. 네,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강남 특히나 서초구의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뭐 싫어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 산업벨트 일단 이거 산업벨트 하는데 이거 다 일자리예요. 그죠?
강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 둘씩 고차 산업들이 들어왔는데 뭐 우리나라 뷰티 성형, 의료 관광 산업 벨트부터 테란노의 벤처, IT 벤처 산업 벨트, 아래쪽으로 의료 R&D 산업 벨트들이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직장군들이 속해 있겠습니까? 자, 주 소득원 자체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와 이 서초구 라인들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 있죠. 조금만 넘으면 교대 있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얽히고 설켜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의 교통편들을 다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쪽 라인들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역인데, 양재역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노선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호선, 3호선, 7호선, 그리고 뭐 신분당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가까이 보자면요. 그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이렇게 상권들도 많고 교대, 법조타운, 병원, 백화점 등등도 두루두루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 번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지금 잘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의 거주 형태, 특히나 이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정보사부지 있죠? 서리풀터널 개통된 이후에 공원에 위치하고 있었던 정보사부지, 요 부지도 지금 현재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될 예정이다. 일자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부터미널 주변으로 보시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도로도 반듯반듯한 곳도 많이 있고요. 강북권에 비하면 굉장히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양호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바로 모아타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동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서초동, 저는 그 다음이 서초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서초동도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그래서 건축물 노후 자체가 20년 이상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으로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코오롱부지 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일자리 인구가 더욱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단절되었던 거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뭐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가격이 더 올라가겠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이런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좀 계획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교통 인프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향후 미래 가치가 증가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요. 잔존하고 있습니다. 자, 풍부한 임차 수요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벨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등락폭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어디부터 올라요? 강남 3구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가치 상승, 개발 호재가 다양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교통호재 등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특히나 우리는 이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3룸이에요. 방 3칸. 2룸 아니고요. 3룸인데 면적과 금액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면적과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5억, 전세가는 4억, 투자 금액은 1억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서초동 되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남부순환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서울교대와 한예종 등 명문학교가 위치한 서초동 만나보셨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네, 마포의 대표적인 학군지, 학원가는 바로 대흥동인데요. 주변에 명문대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 환경이 좋고요. 수요도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마포로 왔습니다. 자, 다리 하나 건너왔죠. 자, 마포는 옆에 광화문, 용산, 여의도 라인들을 끼고 있고 한강변 라인들 물줄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젊은 층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용산 발전하면은 여의도 발전하면 광화문 발전하면 대부분 다 항상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곳이 여기 마포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공원들, 그리고 상암동의 공원들, 홍대 거리, 젊은 거리부터 해서 백화점, 멀티몰,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삶의 만족도를 올려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마포다. 이 대흥동은 재개발에 포커스를 두시고 보셔야 되는 지역인데, 제가 왜 대흥동 다른 쪽이 아니라 대흥동을 말씀드리냐면, 길 건너편에 옆리 4구역과 5구역이 있어요. 자, 여기 4구역과 5구역 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원대 후반. 자, 4억대 후반이에요. 공덕 거의 근 5억입니다. 청파 1, 2, 3 거의 4억 후반, 5억. 도화동 6억. 신수는 뭐 한 3억 정도 언저리 수준인데요. 뭐 3억에서 3억 5천 들어가죠. 상수는 뭐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진 동네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마포 지역의 재개발 동의서 진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재개발 단계에 지금 현재 초입 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붙는 프리미엄 자체가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추천드리는 대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뭐가 다르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랑자이 있고요. 여기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옆리 4구역. 여기 아래쪽이 옆리 5구역 있어요. 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공공재개발 지역이었어요. 네, 이거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해제가 되었다. 언제?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포커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달동네스럽죠. 이런 동네이고요. 자, 3월 21일부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적기다. 1000세대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마포의 사업권 중에서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의율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이 상당히 빠릅니다. 공공재개발 없고 다시 새로운 신속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자, 공실 없는 임대 걱정 없는 투자처, 주변에 학교 많이 있고요. 주변에 다른 대체하더라도 세 이런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주택수의 미포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대응 5구역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6억이에요. 방 2칸인데요. 6억 이하이기 때문에 6억까지는 충분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3억 원에서 3억 1천 정도 전세 금액을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2억 9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대응 5구역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 거리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도 마포구인데요. 성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가 개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망원동도 있고요. 성산동도 있고 아무래도 모쪼록 한강변 라인들이다 보니까
성수동 한번 다 뒤집어 엎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자양동하고 마포가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인근에는 이렇게 한강변 쪽 라인으로 없으니까요, 동네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상암동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본다면 내부 수안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편으로 상암동 DMC 가까이 두고 있는 평화공원부터 월드컵공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숲세권 공원들을 가지고 있다. 교통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자역과 DMC역,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뭐 홍대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마곡지구와 다리 하나 건너가면 양화대교 건너가면 바로 여의도 라인들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업무지구, 간선도로, 지하철 노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용산이나 이런 상암동의 그런 대규모 업무타운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동의서 접수 중인데요, 아직도. 여기는 이제 50%가 넘어서서 지금 현재 입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중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자료가 필요해서 보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역세권 정비사업 재개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 진행 중인 곳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실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제가 다니시다 보면. 그리고 구역이 너무나도 커요. 야, 정말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 자, 풍부한 임차 수요는 당연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직주 근접성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안정적인 임대도 가능하다. 가자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 진행률 자체는 약 60%에 진행이 되고 있다.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투자 물건 자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시에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자, 토지 등 소유주자 자체가 8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의 5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받고 토지 등 소유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자, 앞에서도 그냥 제가 언급을 드렸던 구로동 같은 경우에도 면적 자체가 2,5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400명밖에 안 되죠. 그만큼 이 비례율은 우리가 꼭 재개발하실 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완성 시에는 총 2,500여 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야, 이 마포에 이렇게 큰 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대흥 같은 경우는 1,000세대죠. 이거는 거의 1.5배, 2.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자, 50% 이상 동의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안 단계에 있다. 사전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한참 조금은 진행되어 있는 곳이다. 자, 권리 선정률 자체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면적과 금액, 그리고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그런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1.5룸의 대지집은 7평 정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그리고 오래되어 있는 연립주택, 그리고 지분이 많고 내부가 조금 더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 정도고요. 전세가 정말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전세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마포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정말 없다고 생각되는데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마포 되겠습니다. 네, 경의선 숲길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인근에는 연내 조기 착공 예정인 대장 홍대선 성산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경기권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